자, 갑니다. 자, 3-4번에다가 별표 3개 쳐놓으시고 3-4에 별표 3개 쳐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유형이라고 써주세요. 유형. 그리고 풀이를 기억하고 암기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RPM이랑 같이 공부를 한다면 RPM의 유형 19, 20 이렇게 하면 되겠다. RPM 유형 19, 20. 유형 19하고 20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두 개에 대한 유형을 풀어줄 테니까 어느 정도 풀이를 조금 기억해서 빠르게 접근하길 바랍니다. 빠르게 내신이신 분들은. 자, 보세요. 자, 일단 이 두 개의 문제가 맨날 이 두 개로의 형태밖에 안 나오거든. 뭐냐면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과 여기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말이야.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말과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는 말이야. 두 가지의 유형이 있어. 자, 첫 번째는 소수 부분이 같다.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의 소수 부분이 같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로그 알파의 소수랑 로그 베타의 소수를 더했더니 얘가 1이 된다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푸는 거냐면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문제에서 분명히 x의 범위가 나올 수 있거든. x의 범위가 나왔다면 x의 범위와 문제에서 로그가 주어졌다면 일단 우리는 로그 x의 범위를 먼저 찾을 거예요. 습관화 하세요. 문제에서 x의 범위하고 로그가 나왔으면 로그 x의 범위를 먼저 찾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면 로그라는 놈과 x의 범위가 나왔지? 로그 x의 범위를 먼저 찾아 나갈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수의 형태를 끄집어낼 거야. 정수 형태를 끄집어낼 거야. 잘 봐. 이놈의 소수분하고 이놈의 소수분이 같다는 얘기는 내가 주어진 얘를 n 더하기 소수분이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주어진 얘를 정수분을 k라고 잡고 소수분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로그 알파하고 로그 베타를 빼면 소수분이 똑같으니까 지워지고 정수가 나오지 않냐. 다시 얘들아, 이놈의 소수분하고 이놈의 소수분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n 더하기 네모, k 더하기 네모 이런 형태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버린다면 소수분이 전부 다 날라가서 정수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주어진 이 1번 문제를 풀 때는 로그 알파에서 로그 베타를 빼면 정수가 나옵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번째 한번 보자. 자, 두 번째는 로그 알파의 소수분과 내가 로그 알파를 n 더하기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로그 베타의 소수분의 합이 1이래. 그러면 로그 베타를 k 더하기 1 마이너스 네모라고 해야겠다. 왜? 이놈의 소수와 이놈의 소수를 더해서 1이 되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번엔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지 정수가 나와? 이 두 식을 더해버리면 여기에 있는 소수분이 지워지기 때문에 정수가 나온다라고 끄집어낼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여기 이 1번에 대한 풀이는 빼므로써 정수를 끄집어내는 거고 이 2번에 대한 풀이는 더함으로써 정수의 부분을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정수의 형태를 최대한 끄집어내므로써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얘들아, 이거 유형, 이거 노트 필기까지 해놔. 알겠지? 주어진 이 문제까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유형 푸는 방법 이거 중요합니다. x의 범위와 로그가 주어진다면 로그 x의 범위를 찾을 것이고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다면 나는 정수의 형태를 최대한 끄집어낼 것이다 라는 거야. 주어진 얘는 여기는 이걸 끄집어내는 이유 로그 알파에서 로그 베타를 빼면 정수다. 주어진 얘는 로그 알파에서 로그 베타를 더하면 정수다.
정수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정수 형태를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지. 이거라고 돼 있거든. h가 0으로 가는 인수에 h분의 fx h 플러스 3hc 마이너스 fa가 몇인지 구할 거야. 잘 봐봐. h가 0으로 가. 얘 0이고 얘 0이지. 얘랑 얘만 똑같으면 돼. 똑같으면 되는데 너네 요 안에 있는 거는 나누는 거야, 빼준다. 어? 일반에서는 이제 나누기 빼기. 요거? 요거 드문데? 이놈의 속도가 있는 속도가 같다 이렇게 드문데? 그러면 포함하고 똑같이 만들기 위해 다시 합을 붙여줘야 되겠지. 네? 그럼 얘가 몇인지 얘가 네, 가로친 건데요, 수소부분. 똑같은 이 부분이 똑같으면 어느 거요? 요거요? 요거요? 네모인데요, 수소부분. 요 부분은 네모라고 써준 건데요, 수소부분. 사람이 A인 거야. 집중하세요. 3을 붙여내는 게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키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지웁니다. H가 0으로 가는 미리에서 H분의 자, 그러면 자, 봐봐. 문제가 일단 이렇게 나왔네. x의 범위하고 로그 x가 나왔어. 그럼 일단 로그 x의 범위를 먼저 끄집어내자. 어떻게 끄집어내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했으니까 양쪽에도 똑같이 로그를 취하는 거야. 양쪽에 똑같이 이렇게 로그를 취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일단 로그 x의 범위는 로그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라고 끄집어낸 겁니다. 얘가 1이고요. 얘가 2니까 일단 끄집어냈어. 자, 그 다음은 이놈의 수소분하고 수소분이 같대. 그럼 나는 어떻게든 정수 형태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 수소분이 같다면 빼면 수소분이 날라와서 정수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큰 거에서 이놈을 뺀 게 정수가 나온다라고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바로 써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연산을 해보시면 얘는 로그 빼기는 나누기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니까 로그 x가 정수여야 되는 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로그 x는 1부터 2보다 작아. 근데 얘가 정수래. 그럼 얘는 뭘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됐니? 그래서 로그 x가 1이기 때문에 x는 10이구나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주어진 얘가 정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됐니? 자, 그대로 옆에 한번 와볼게. 자, 이번엔 로그 x의 정수분이 2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얘를 정수분이 2라는 의미는 이걸 잘못합니다 여러분들. 얘가 정수분의 2라는 표현이야. 정수분이 2라는 얘기는 얘가 2점 얼마라는 얘기잖아. 로그 x라는 놈의 범위가 이거다라고 주고 있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끄집어냈지만 얘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일단 범위 찾아주시고 봤더니 둘의 수소분의 합이 1이래. 그러면 이놈의 형태를 내가 n 더하기 알파라고 잡으면 이놈의 형태는 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 둘이 더해버리면 소수부분이 지워지니까 정수가 나오겠구나. 여기서 끄집어내야 되는 건 로그 x와 로그 루트 x를 했을 때 얘가 정수가 나오는구나. 이거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계산하면 로그 자, 얘가 x의 2분의 1제곱이고 x의 2분의 3제곱이 정수다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까지 정리하니까 2분의 3 로그 x가 정수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2분의 3 로그 x가 정수인데 나는 로그 x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2분의 3 로그 x의 범위를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양쪽에 2분의 3배를 하니까 여기에 3이 따라오고 양쪽에 2분의 3을 하니까 여기 2분의 9가 따라오고. 근데 주어진 얘가 뭐다? 정수다라는 거야.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5보다 작은 정수는 얘가 3하고 4일 수가 있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2분의 3 로그 x라는 애가 3이거나 4라는 걸 끄집어낸 거야. 그러면 로그 x는 양쪽에 3분의 1을 곱하니까 2일 수도 있고 3분의 8일 수도 있겠다.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x는 마지막까지 로그 x가 2라는 얘기는 x는 10의 제곱이라는 얘기고, 로그 x가 3분의 8이라는 얘기는 x는 10의 3분의 8제곱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답을 이 두 개로 하고 싶은데 잘 봐 얘들아. 근데 걔는 답이 될 수 없어. 답은 이거 하나야. 자, 이유가 뭐냐면 x가 10의 제곱이면 여기에 있는 얘는 x가 10의 제곱, 여기에 있는 얘는 소수분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 얘는 완벽한 정수야. 로그 x는 완벽한 2라는 수야. 여기에 소수분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이 둘이 더해서 1이라는 애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지. 소수분하고 소수분을 더해서 1이 되려면 여기도 소수가 무조건 존재해야 돼. 왜냐면 소수분의 애초에 정의가 0보다는 크거나 1보다 작은 거기 때문에. 소수분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여기서 뺀다면 더한다면 정수는 되겠지만 얘가 10의 제곱이면 더해서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제껴줘야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끝! 자, 얘들아 마지막 문제 풀고 싶을 텐데 기본 문제 3-6번 식을 천천히 한번 세워볼게요. 기본 문제 3-6번 식을 천천히 한번 세워봅니다. 자, 일단 얘들아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식을 먼저 세우고 식을 못 세우지는 않아야 돼. 문제를 보고 그냥 천천히 식을 세우는 거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막힌 다음에 그때 다시 보시고 하는 거야. 자, 일단 천천히 식을 세워보면 문제에서 노동 투입량을 x, 자본 투입량을 y, 산업 생산량을 z라고 해서 이 각각을 주고 있는 거예요. x, y, z.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러면 그에 따른 2016년의 노동 자본 생산량이 2003년에 비해서 몇 배가 됐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내가 2003년의 노동 투입량을 x, 자본 투입량을 y, 산업 생산량을 z라고 잡으면 2016년에는 이놈의 2배가 되니까 얘를 2x, 얘를 4y, 얘를 2.5z라고 일단 잡아놓을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그에 따른 식을 먼저 한번 세워보면 갑니다. 2016년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시면 얘는 2.5z는 이렇게 되겠네. 2배의 x가 2x가 되는 거고요. 2x의 알파제곱 곱하기 y가 4y니까 4y의 1-알파제곱 이런 식 하나가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2003년에 대한 식을 한번 세우면 얘는 z는 2배의 x의 알파제곱 y의 1-알파제곱 이런 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일단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식을 여러분들이 쓰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 여기까지 괜찮나요? 아, 근데 문제에서 뭐 알파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알파를 구해달라. 잘 봐. 주어진 두 식을 가지고 내가 알파를 구하려면 x하고 y하고 z를 모두 지워버려야 되겠지. 소거해버려야겠지. 그럼 이 두 개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소거할 수 있냐라는 생각이 우선인 거야. 어떻게 해야지 소거가 되냐면 이 두 식을 통째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자, 이 두 식을 나눠버리면 주어진 얘를 일단 분배하면 2알파 x알파로 분배할 수 있고, 주어진 얘를 분배하면 4의 1-알파 곱하기 y의 1-알파라고 분배할 수 있으니 이 식을 나눈다면 z 지워지고 x알파 제곱 x알파 지워지고 y의 1-알파 y의 1-알파 이렇게 x, y, z가 모두 지워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나눈 식을 그대로 써보면 2.5는 여기도 2가 지워지겠네요. 그럼 여기 분자에는 2의 알파 제곱이 남겠다. 그리고 여기에도 4의 1-알파 제곱이 남겠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네. 따라오십니까? 그럼 계산하면 얘는 2의 2-2알파니까 2의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근데 내가 여기서 구하려는 게 뭐냐면 알파를 구해달라는 얘기야. 알파. 자 그러면 양쪽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한다. 로그 2의 2.5가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가 된다는 얘기죠. 또는 로그의 정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알파니까 자 알파는 2 마이너스 로그 2의 2.5가 되겠네.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미안. 자 밑이 2인 로그를 취할 게 아니라 다시 문제에서 보니까 로그 1을 주고 있어. 즉 밑이 10인 걸 주고 있거든. 그래서 얘를 활용하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셔야 돼요. 주어진 이 로그의 형태에 대해 밑을 통일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양쪽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면 로그 10의 2.5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의 로그 2가 된다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리. 로그 10의 2.5가 의미하는 건 로그 2분의 5를 의미하는 거고 합시다. 10분의 로그 2.5가 의미하는 건 10분의 25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얘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의 로그 1이에요. 로그는 0.3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얘를 구하셔야 되는데 주어진 얘가 의미하는 건 2 로그 5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얘를 구해야 돼. 그러면 문제에서 로그 1을 주면 로그 5를 알 수 있다. 기억나나요? 로그 1을 주면 로그 5를 알 수 있다. 더하면 1이 된다. 맞니? 그래서 로그 5가 0.7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니까 1.4에서 1을 빼니까 0.4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 곱하기 0.3이 되고요. 알파를 구하는 거니까 양쪽을 0.3으로 나눠주시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가 3분의 4다. 정리하면 알파는 3분의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됐나요? xy z에 대한 식을 어떻게든 세우고요. 문제에서 로그가 나왔으니까 밑이 11로그가 나왔으니까 얘를 풀기 위해서 양쪽에 밑이 11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저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 그래. 자, 봅시다. 자, 일단 4번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화를 다 배운 다음에 여기를 넘어왔을 거란 말이지. 원진아, 졸리면 일어나. 책상 보여. 자, 그러면 수학화에서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는데 유리함수를 배우고 막 무리함수를 배우고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거든. 근데 유리함수라는 단원이 따로 있고 무리함수라는 단원이 사실은 전부 따로 존재해. 근데 얘는 지금 지수함수라는 단원이 따로 존재하고 따로 존재하지 않고 얘네가 합쳐져서 존재하거든. 얘네 둘은 사실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똑같이 둘이 같이 배우는 거야. 같이.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지수함수를 우리가 y는 a의 x제곱 이렇게 생긴 걸 지수함수라고 부르고요. 로그함수를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생긴 걸 로그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둘은 역함수 관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배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역함수를 구한다는 얘기는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해가지고 나오는 함수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래서 주어진 얘를 y는 x 대칭을 해보면 x는 a의 y제곱이 되고 이놈을 가지고 y를 구하기 위해서 양쪽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해. 그럼 양쪽에 밑이 a인 로그를 취하면 y는 로그 a의 x가 된다는 거죠. 즉 주어진 얘를 y는 x 대칭했더니 로그 함수가 나왔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두 개는 서로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수함수.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의 형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단위 때 무조건 a는 0보다 클 때만 보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x 값을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실수를 다 대입할 거거든. 여기에 실수가 다 들어갈 때는 여기에 음수인 거는 정의 내리지 않아. 그래서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천천히 볼 거야. 자 그러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보세요. 자 일단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얘는 1 넣으면 2가 나오고 2 넣으면 4가 나오고 3 넣으면 8이 나오겠지? 점점 증가하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형태가 나와요. 자, 그리고 어떤 함수를 그려볼 거냐면 이번엔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이런 함수를 그려볼 거거든. 자, 이 함수는 1 넣으면 2분의 1 나오고 2 넣으면 4분의 1 나와 3 넣으면 8분의 1 나와 점점점 작아지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와. 최호야 졸리면 뒤로 나가. 알겠니? 함께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 형태는 사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형태. 근데 이 두 가지 형태를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A가 밑이 1보다 크다면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3의 x제곱, 4x제곱 이런 건 어쨌든 x값이 커질수록 점점점 커지는 애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 a라는 값이 0과 1 사이라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온다라고 지금부터 암기할 겁니다. 아시겠나요? 1보다 크면 이러한 함수가 나오고 0과 1 사이면 이러한 함수가 나온다. 1보다 크면 이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부르고 증가하는 애니까 0과 1 사이라면 이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불러서 일단 그래프의 개형은 먼저 외우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지수함수에 대한 특징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주어진 지수함수의 정의역을 먼저 한번 볼 거거든. 정의역. 그럼 정의역이 의미하는 건 이 함수에 대한 x값을 의미하는 거고 x값은 다 된다는 거지. 안 되는 x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돼요. 제발 x는 모든 실수. 자, 그 다음 치역. 치역이 의미하는 건 y값인데, 자 봐봐. 그러면 이놈의 y값을 보면 얘는 0이라는 애는 절대 될 수가 없지. 여기로 가까이 가기만 할 뿐 0이라는 건 될 수 없는 애인 거야. 그리고 음수도 될 수 없죠. 그래서 치역은 y는 양수, 얘가 치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봐봐. 주어진 이 함수를 이제부터 아까 2라는 건 선생님이 그냥 보여주려고 그린 거고 얘네를 이렇게 한번 볼 거거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a의 0제곱은 1이라고 알고 있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을 대입하면 1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진 얘는 무조건 여기 선생님 1 찍어놨는데 a 값에 관계없이 0,1을 지납니다. 지수함수의 특징이에요. 지수함수의 특징. 자, 그 다음 세 번째, a가 1보다 크다면 얘는 증가하는 증가함수라고 기억을 하는 게 좋고요. a가 0과 1 사이라면 주어진 얘는 감소함수다라고 해서 그래프의 형태를 먼저 떠올리셔야 됩니다. 1보다 크다면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가 나오고요. 0과 1 사이라면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됐니? 자, 네 번째. 자, 이 지수함수는 0보다는 아래에 있을 수 없거든. 음수값이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에는 이 값은 될 수 없지만 여기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해서 이런 애들을 점근선이라고 우리가 유리함수 때 배우거든. 마찬가지로 지수함수도 점근선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점근선. 점근선은 x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죠. 점근선은 y는 0이라는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지수함수의 특징 끝이야. 잘 봐.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점근선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점근선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점근선을 체크해 줘야 돼. 아래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값에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러한 애를 뜻한다라고 해서 점근선까지 체크를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일단 지수함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일단 요거 하나 필기합시다. 지수함수. 지수함수의 개형을 외우세요.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형태를 배운 다음에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7이라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래프의 개형. 개형이 의미하는 건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먼저 살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얘는 y값이 한정적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y값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점근선이라는 애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점근선을 꼭 찾아가지고 문제를 천천히 풀어주는 거야. 그래프를 천천히 그려주는 거야. 봐봐. 자, 얘는 일단 여기 밑을 보니까 밑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니까 그냥 증가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밑이 1보다 크면 이런 함수. 자, 근데 애초에 y는 2x제곱이라는 이놈의 정면선이 뭐냐면 얘는 y는 0이라는 애가 정면선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 그래프를 y축으로 칠 만큼 평행이동했지. 그러니까 이 정면선 또한 위로 칠 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이 y축에 대한 평행이동이 정면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뀔 뿐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얘는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는데 그럼 3만큼도 이동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그래프의 개형과는 딱히 상관이 없는 거야. 얘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한들 그래프의 형태는 사실 그냥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정면선을 체크되는 이 정면선은 y축에 대한 평행이동으로 여러분들이 정면선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 y는 2분의 1에 x-2-3.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보고 싶어. 그러면 얘는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다 체크해주면 돼. 그리고 원래의 정근선이 y는 0인데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이 있으니까 주어진 얘가 정근선이 y는 -3으로 바뀐다. 이렇게만 체크하면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래프의 개형을 빠르게 찾아내시면 된다는 거. 그죠? 자, 근데 시험 문제에 저렇게만 나오면 좋지만 실제로 저렇게만 나오지 않고 이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러한 그래프는 어떻게 찾냐? 일단 원래 함수를 생각하면 원래 함수는 2의 x제곱이야. 맞아? 근데 이런 함수가 나오려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내가 처리해야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얘를 x축 대칭이동한다는 거지. 그래야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찾냐면 애초에 이런 애를 먼저 생각해. 자, 그럼 이런 애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애초에는 여기가 정면선이 y는 0이었겠지. 근데 얘를 x축 대칭이동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x축 대칭이동하면 x축이 여기 어딘가 있어서 이런 형태가 되겠네. 이래니?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찾고 그 다음 뭐 찾자? 점근선 찾자. 점근선은 y축에 대한 평이동이니까 그래프가 점근선 찾아주시고 그래프의 개형 얘를 x축 대칭이동하니까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각각의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모두 그릴 줄 아셔야 된다.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필기하실 거면 필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진 함수를 주어진 2x제곱이라는 놈을 얘를 x축 대칭함으로써 그래프의 개형을 따라오고 그에 따른 여기 점근선까지 체크하면 된다는 거. 됐나요? 선생님 이거 지울 거야? 뭐 사진 찍을 거면 사진 찍고 빨리 넘어가. 개형 찾아주시고 점근선 찾아주시고. 됐니? 자, 얘들아 지웁니다. 자, 지우고 지수함수는 이게 끝이에요. 지수함수 그래프를 얘기하는 건 이게 끝이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로그 함수 가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로그 함수 그래프의 형태가 a가 0과 1 사이일 때랑 a가 1보다 클 때라는 두 가지로 똑같이 나뉘어. 그래서 기억하기는 어렵지 않아. 일단 이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ax다. 이런 함수를 로그 함수라고 부르고요. 지금부터 로그 2x라는 이놈과 y는 로그 2분의 1 x라는 이놈을 한번 천천히 그려볼게. 그럼 얘는 x값이 커짐에 따라 점점점 어떻게 될까? x가 2, 4, 8, 16 커지면 값이 1, 2, 3, 4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오니? 얘는 x가 커질수록 커지는 증가함수야.
그 각각의 점들을 다 찍어보면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가 나옵니다. 증가함수예요. 자, 얘는요 x값이 커져. 예를 들어서 x값이 뭐 2, 4, 8, 16 커져.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얘는 2의 1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니까 이 각각의 값들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 작아지는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놈들의 점을 다 찍어보면 얘는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제 또 어떻게 기억을 하냐. 주어진 로그 함수에 대해서 a가 1보다 크다면 얘는 증가함수가 나옵니다. 지수함수랑 똑같지? 그치? a가 0과 1 사이라면 a가 0과 1 사이라면 주어진 애는 감소함수가 나온다. 일단 먼저 기억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선생님이 지수함수하고 역함수는 서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했거든. 여기는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정확히 다시 보고자 내가 a가 1보다 클 때에 따른 지수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지수함수. 그럼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얘가 y는 ax고. 여기까지 괜찮니? 주어진 얘를 y는 x 대칭 시키면 로그함수가 이렇게 딱 따라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a가 0과 1 사이일 때 따른 지수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감소함수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얘를 yx 대칭을 딱 시켜버리면 이렇게 생긴 로그함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서로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 로그함수는 a가 1보다 클 때 증가, a가 0과 1 사이일 때 감소 이렇게 나오는 것만 달라지는 거야. 됐니? 그에 따른 특징들 지금 또 똑같이 다시 정리하면 똑같이. 자, 정의역. 자, 이 노란색 그래프가 지금 로그함수거든. 로그함수에 대한 정의역을 보면 이 x가 양수만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양수만. 정의역은 x가 x는 양수. 자, 치역 보시면 치역은 y 값인데 y 값은 다 되고 있죠. 다. 그래서 y가 y는 모두 실수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야. 왜냐면 아까 지수함수가 얘는 x가 모든 실수였고 y가 양수 이렇게 지수함수의 형태가 따라온단 말이야. 맞니? 그럼 얘를 y에서 대칭시키면 x하고 y의 자리가 계속 바뀔 뿐이야. y는 모든 실수가 되고 x는 양수가 따라온다는 거죠. 됐나요? 역함수 관계 계속 생각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아까 이 지수함수는 a 값에 관계없이 0,1을 지난다 라고 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는 0,1을 지니까 얘는 1,0을 지나게 되겠지? y에서 대칭하니까. 실제로 로그라는 함수를 보시면 주어진 얘는요 a 값에 관계없이 로그 a의 1은 0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로그 함수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으니 항상 1,0을 지난다 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a 값에 관계없이 여기 1,0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기형. a가 0과 1 사이일 때랑 a가 1보다 클 때, 자, 이때는 감소함수가 따라오고요. 이때는 증가함수가 따라온다라는 거. 됐니? 자, 그러면 어떠한 감소함수가 되냐면 주어진 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진 얘는 증가함수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얘는 쭈르륵 가긴 하지만 이 x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어. 이유는 로그가 정의되지 않아요. x가 음수일 때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까이 가는 거야. 가까이. 얘를 정근선이라고 부른다. 정근선이 따라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근선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아까 지수함수의 정근선은 y는 0이었거든. 그거를 y에서 대칭하니까 x는 0이라는 정근선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정근선이 존재하는데 이 정근선은 x는 0이라는 애가 정근선으로 따라온다는 거지. 그러니 얘가 로그함수의 그래프야.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수함수의 그래프랑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기형을 암기하는 겁니다. a가 1보다 클 때, a가 0과 1 사이일 때 지수함수가 증가, 감소 어떻게 하는지, 로그함수가 증가, 감소 어떻게 하는지. 됐나요? 자, 이거 사진.
뭔가의 시대냐? 그러면 시대 뭔가의 시대냐? 그다음에 뭔가의 시대가 동시에 된다고 해서 우리가 자,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기 똑같이 한번 적용을 해볼게. 똑같이 첫 번째로는 그래프의 개형을 떠올릴 거고 두 번째로는 점근선을 천천히 찾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y는 로그 2에 x-2 더하기 3이라는 이놈의 그래프를 한번 보고 싶어. 그럼 일단 개형을 보기 위해선 여기 있는 이 a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러면 이 a는 1보다 큰 상황이니까 아, 증가는 이뤄내겠다. 증가함수 그려주시고 그 다음 이놈의 점근선이 원래는 x는 0이야. 근데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아, 점근선은 x는 2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로그 함수는 x축에 대한 평이이동 얘가 점근선과 관련이 있는 거야. 아까는 y축에 대한 평이이동이 점근선과 관련이 있었지만 지금은 x축에 대한 평이이동이 점근선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됐니? 자, 두 번째 y는 로그 2분의 1에 x 더하기 3 더하기 6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밑이 0과 1 사이니까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의 로그함수 그래서 떠올라야 돼.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다.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점근선을 이렇게 잡아주면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세 번째 로그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얘는 원래 그래프를 먼저 떠올리면 얘는 로그 2x라는 그래프야. 근데 걔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아, y축 대칭이 있다는 거죠. y축 대칭이동을 시킴으로써 y를 로그 2에 마이너스 x라는 이런 그래프를 생각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원래 그래프는 점근선이 0에서부터 증가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y축 대칭해버렸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따라오시고 그 다음 원래는 점근선이 x는 0인데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점근선만 딱 써주면 그래프가 끝난다는 거지. 됐니? 그래서 얘가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일단 그래프를 정확히 외워버린 다음에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히 외워버린 다음에 각각의 대칭이동, 평이동을 가지고 점근선을 찾아나간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지수함수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걸 연습했고요. 자, 선생님 RPM으로 지금부터 유형 조금 다뤄줄 테니까 RPM 보면서 따라오세요. 자, RPM 279번부터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RPM 279번. 자,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떠올려서.
자, 그 문제 갑니다, 여러분들. 집중. 지금 계속 복습하는 거야. 개념 배운 거 문제 적용시키면서 복습하는 거야. 자, 일단 지수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먼저 개형을 떠올려야 되거든. 근데 이놈의 개형은 A가 1보다 클 때랑 0과 1 사이일 때랑 그래프의 개형이 다르거든. 그치? 이때는 점근선 나와서 증가, 이때는 점근선 나와서 감소, 이렇게. 근데 문제를 보면 A에 대한 범위가 이거인지를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보다 크다면 이거 0과 1 사이면 이런 그래프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일단 점근선은 y는 0이라는 애가 점근선이 된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0,1을 지났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0을 대입하니까 1이 나오니까 맞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리면 증가함수 이렇게 나오고 감소함수 이렇게 나오니까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는 게 맞고요. 자, 여기 볼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얘는 증가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항상 증가함수니? 아니란 얘기지. a가 1보다 크다면 맞지만 0과 1 사이면 틀렸어.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야. 이해되니? 0과 1 사이면 틀렸으니까. 그 다음 치역은 y가 양수. y가 양수인 오른 지수 이렇게 하면 치역은 끝나는 겁니다. 4번이 틀렸어요. 이해되세요? 자, 넘어오셔서 286번. 잠깐 문제 보자. 자, 문제가 뭐냐면 이놈의 넓이를 구하라. 얘가 문제야. 그럼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가로하고 세로를 찾아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당연히 가로, 밑변하고 높이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밑변하고 높이를 찾으려면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뭔지를 알아야 될 텐데,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여기 있는 이 A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연아, 뭐해? 하기 좀 집 사서 나가. 정신 차려. 자, 보세요. 나는 여기 항상 알고 있다라는 거지. 여기에 있는 2x제곱이라는 놈에 대하여 얘는 항상 0,1을 지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0,1이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나는 여기는 1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y는 x라는 직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여기는 x좌표 또한 똑같이 1이겠다. 천천히 찾아나가는 거야. y좌표하고 x좌표가 똑같으니까. 됐니? 자, 그럼 이제 여기 x좌표가 1이야. 그러면 2x제곱인 이놈의 그래프에 대하여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여기도 구했다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는 이 뒤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안 보이나? 네. 자, 저기 있는 뒤의 값은 이렇게 한팀 끝까지 문제를 안 보였네. 이렇게 가서요. 자, 문제 그림이 큰일 났네. 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 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1하고 구했기 때문에 요렇게 따라오면 여기도 이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얘는 yx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또 2를 대입함으로써 여기를 구할 수 있겠지. 2x제곱이라는 그래프니까 여기가 4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겠네.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 나서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므로 가로는 4에서 1을 뺀 3이고요. 높이는 2에서 1을 뺀 1이 된다. 그러면 넓이는 3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옆에 290번 대도 비교하는 거 우리 했어요. 저거 지수 파트에서 이미 나왔던 문제니까 290번 넘어가고요. 자, 294번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를 모르면 당연히 접근을 못할 것 같고.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역함수라고 나오면 신나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라고 나오면 역함수의 성질을 활용하는 거지 구하라고 할 때까지 절대 구하는 게 아니야. 역함수는 구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이 뭐냐면 내가 FA는 B라고 한다면 역함수는 B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 이거죠. 괜찮니? FA가 B면 역함수에는 B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 이런 성질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럼 볼게. 자, 문제에서 GX가 이거의 역함수인데 GA가 2라고 나왔어. 그러면 아, F에다가 2를 대입하면 A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됐니? 자, 마찬가지로 역함수. 그럼 여기다가 F에다가 B를 대입하면 12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처리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면 F2를 구하기 위해선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네. 자, 2를 대입하니까 1 더하기 3 나와서 4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 B를 대입해야 돼. 자, B를 대입하면 3분의 1의 B-2제곱 더하기 3이 나오는 거야. 정리하니까 3분의 1의 B-2제곱이 9가 나오고요. 주어진 B-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0이 다 되겠네요. 그래서 역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푼다라는 거지. 역함수는 구하라고 할 때까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넘어가서 298번. 얘들아, 우리가 주 2회반이어서 이게 되게 빠듯한 만큼 여러분들이 시간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개념 전달하고 여러분들 시간 더 쓰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일단 298번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자. 최대 최소 이렇게 일단 써놓고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은 항상 뻔해. 첫 번째,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제일 위에 있으면 최대, 제일 아래에 있으면 최소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혹시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중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쟤를 활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주어진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봤더니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럼 잘 봐. 또 복습이야. 밑을 먼저 봐야지. 밑이 0과 1 사이네. 그러니까 감소함수다. 됐어요? 원래의 정변선은 y는 0인데 걔를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아, 주어진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 마이너스 2가 대충 어딘가 있으면 1은 여긴가 있어서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지. 됐니? 그러므로 최대값은 마이너스 2일 때가 최대고요. 최소값은 1일 때가 최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끝나겠네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언제가 최대, 언제가 최소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302번, 306번. 자, 302번 갈게요. 302번. 자, 302번에 별표 쳐놓고 302번에 별표 쳐놓고
써놓으세요.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깨시고 두개. 자,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보세요. 주어진 이 문제를 보면 일단 여러분들 선생님이 안 시켜도 3의 x제곱을 아마 t라고 치환할 거야.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러면 항상 치환하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치환한 놈의 범위를 꼭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3의 x의 범위는 3의 마이너스 1제곱부터 3의 1제곱이다. 이렇게 범위를 갖다 써주는 거야. 그래서 t의 범위가 3분의 1부터 시작해서 3까지다라고 이렇게 써줘야지. 중요한 건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이 식 자체가 y는 3t-t제곱이라고 바뀌고요. t의 범위가 3분의 1부터 3까지라고 바뀌니까 이거의 최대초수를 구하는 2차 함수의 최대초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2차 함수의 최대초수.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대칭축 표현해주시고 마이너스 2a분의 b 2분의 3 이렇게요. 그리고 3분의 1부터 3까지를 표현하면 3분의 1이 대충 여기 어디가 있으면 3이라는 건 0이고 3이니까 네, 여기 어딘가 있겠네요. 3이라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추대는 2분의 3일 때, 최소는 3일 때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됐지? 2차 함수의 최대 초수 문제입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306번 넘어가고 310번. 자, 310번 갈게요. 310번. 자, 봅시다. 자, 문제 보니까 이놈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 fx 더하기 gx가 뭔지를 그대로 써봤더니 2x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4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거든. 보세요. 자, 우리는 이 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고 이 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 하지만 이 두 개를 더한 거? 이런 건 안 배웠다. 이거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혹시 산수의 기한가 이렇게 가는 거야. 산수의 기한가? 봤더니 2의 x제곱도 양수고 2분의 1의 x제곱도 양수니까 주어진 얘는 이 루트 두 개를 곱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거든요. 산수의 기한. a 더하기 b는 이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주어진 얘가 1이 되니까 얘는 2의 값이 최소값이 얘는 얘는 이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최소값이 2구나. 그러므로 2 더하기 4를 해서 답은 6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시는 거죠. 산수의 기하를 활용하자.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땐 산수의 기하 형태가 여기에 숨어있겠다는 거예요. 그치? 자, 넘어가서 유형 10번의 별표 3개. 유형 10번의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자, 폐기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지수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수방정식. 지수방정식이 뭐냐면 되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4x-3의 2의 x 더하기 2는 0이다. 이런 문제를 풀어달래,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는 얘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의 x를 t라고 치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중요한 건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 주어진 얘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t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야. 어쨌든 무조건 0보다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치환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범위가 따라온다라는 거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치환을 하면 주어진 얘는요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2는 0 이렇게 바뀌고요. 아 t의 값은 1 또는 2구나. 그래서 2x제곱은 1 또는 2x제곱은 2구나. 이렇게 풀면 끝이야. 그럼 x는 0, x는 1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니?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는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유형인지를 살펴보면 내가 a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이 t는 0보다 크다라는 이러한 범위가 따라온다라는 거야. 범위가 따라온다. 됐니? 자 근데 주어진 314번의 문제를 한번 보면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이렇게 생긴 애. 자 그럼 내가 3x를 t라고 치환을 해보면 얘는 이게 t 더하기 t분의 1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제곱분의 1이니까 여기서 근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어떤 걸 치환하는 거냐면요 여기에는 얘를 통째로 치환하는 겁니다. 통째로. 여기에는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얘를 통째로 t라고 치환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주어진 어떤 식을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와. 자 그러면 이놈의 범위는 어떤 범위가 따라와야 되냐면 주어진 얘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항상 산수의 기하의 식을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는 2 루트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해서 주어진 이 t라는 값은 무조건 2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산수의 기하를 깔리시는 분들은 그냥 외우세요. 주어진 얘는 t라고 하면 산수의 기하에 의해 이러한 범위가 따라온다. 이해되니? 자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오는데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러한 범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산수의 기하 때문에. 됐니?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볼게. 자 주어진 문제를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6t라고 하면 돼. 자 그럼 내가 얘도 t로 표현하고 싶은데 얘는 일단 t를 제곱해야 돼. 얘를 제곱하면 t제곱은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가 되죠. 그래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2는 0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문제에서는 이놈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이놈의 최대값 똑같아. 자 주어진 2차 함수가 나왔고 t의 범위를 살펴보니까 t가 2보다 크거나 같아.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끝이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칠하셔서 그래프는 이렇게 대칭축 표시하시니까 t는 3.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는 2가 대충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최대값은 t가 3일 때가 최대구나. t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그 답은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더하기 2라고 하여 10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수 방정식이든 지수 분식이든 어쨌든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지수 함수를 t라고 치환해야 되는데 그냥 치환하면 양수하는 범위가 따라오고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따라온다. 주어진 얘를 정확히 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필기 아래 문제 쓰실 분들은 문제까지 쓰세요. 자 볼게요. 자 일단 이런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수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치환하는 게 핵심이야. 치환 봐봐. 내가 주어진 여기다가 치환이라고 써놔야지. 계속 치환하는 거야. 자, 내가 2x제곱을 a라고 한번 해보고 3의 y제곱을 일단 b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 치환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범위가 따라와야 됩니다. 치환하면 지수함수는 무조건 범위가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치환을 하면 얘가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얘는 그냥 단순히 a고 얘는 2b는 26이고. 자, 치환하면 얘가 a니까 얘는 2a고 마이너스 b는 7다 이렇게 나와서 식이 사실 굉장히 쉽게 보인다는 거지. 치환을 안 하면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치환을 하면 굉장히 쉬운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연립을 통해서 a하고 b를 구할 수 있겠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a하고 b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면 얘가요 얘가 8이 나오고요 얘가 9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2의 x제곱은 8이 나오고요 3의 y제곱은 9가 나오니까 x는 3, y는 2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야. 치환을 하면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치환을 안 하면 조금 어렵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니 무슨 말인지 치환해가지고 빠르게 답을 낸다. 자, 오늘 배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지수 부등식 할게요. 자, 지수 부등식. 잘 봐. 지금부터 풀 게 뭐냐면 a의 fx가 a의 gx보다 크다라는 이런 거 한번 풀어볼 거야. 이런 거. 자, 근데 부등식도 어쨌든 그래프다라고 해서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위에 있는 게 크다라고 표현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왼쪽의 그래프랑 이 오른쪽의 그래프를 지금 천천히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의 개형을 보려고 봤더니 a의 범위가 없잖아. 그래프의 개형은 a가 1보다 크면 증가, a가 0과 1 사이는 감소라고 알고 있는데 a의 범위가 없으니까 일단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a의 범위가 0과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로 나눠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가 0과 1 사이면 얘는 감소함수라고 알고 있고 a가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함수라고 알고 있어. 이 증가함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진다. 이게 증가함수야.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주어진 a가 1보다 크다면 얘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증가함수면 그냥 gx가 fx보다 크기만 하면 얘는 당연히 만족하는 식인 거 아니니? 다시 얘가 증가함수라면 x값이 커질수록 y값이 커진다네. 얘가 증가함수라면 이 부등식이 얘기하는 건 그냥 gx가 fx보다 크다라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니? 증가함수라면 그냥 주어진 이 부등식을 fx가 gx보다 작다, gx가 fx보다 크다 그냥 써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냥 뭐 이걸 그래프로까지 보여준다면 a가 1보다 크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f하고 g라는 애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야. a의 gx가 더 크기 위해선 fx가 여기 있고 gx가 여기에 있어야지만 이렇게 얘가 a의 fx고 얘가 a의 gx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반대로 a가 0과 1 사이라면 봐봐, 얘는 감소함수야. 그럼 감소함수면 여기가 커질수록 사실은 더 작아지는 애라고. 여기가 커질수록 더 작아지는 애야. 자, 근데 여기 문제를 보니까 얘가 더 작대. 그 말은 fx가 gx보단 크다 라고 해서 이걸 의미한다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부등식을 푸실 때는 a가 0과 1 사이라면 위에 있는 지수에 대한 부등호가 바뀌는 거고요.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라면 그냥 부등호가 바뀌지 않고 똑같이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주어진 거 잠깐만 이를 돕고자 예제까지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x의 범위를 구해달래. 자, 그럼 보니까 밑이 1보다 크기가 있는 증가함수네. 그럼 증가함수는 부등호의 방향 변화가 없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답이 나오는 거야. 따라오니? 자, 근데 이번에는 밑이 2분의 1이야. 밑이 2분의 1이야, 이렇게.
그럼 얘는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감소함수니까 부등호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풀어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0과 1 사이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가정승이 문제 하나 풀어주고 지수에 대한 유형을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지수 부등식을 풀어달래요. 자 집중! 자 이렇게 생긴 지수 부등식을 풀어달래. 그러면 이 x가 증가함수라면 x가 1보다 크다면 위에 있는 지수의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고 그냥 풀면 될 것 같아요. x가 0과 1 사이라면 얘는 부등호가 방향이 변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줬어? 안 줬어? 안 줬다는 거지. 안 줬으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x의 범위를 직접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소함수일 때랑 증가함수일 때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감소함수라면 얘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니까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증가함수라면 얘는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걸 풀어버리기만 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x값을 구하면 2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결론 x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답이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걸 풀어보시면 2x는 6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와. 근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시켜야지 답이니까 얘가 답이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밑을 모른다면 모르니까 직접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계산을 해나가는 거야. 됐니? 여기까지가 지수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 해준 겁니다. 방정식, 부등식. 그에 따른 나머지 문제는 과제로 처리를 하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t에 대한 이동이 이러한 이동이다 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저러한 이동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일단 점에 대한 이동인 것 같고 x 대신에 x 더하기 m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x축으로 n만큼 평이 이동했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y축으로 n만큼 평이 이동했다는 얘기다 라고 먼저 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1번 문제를 푼다면 주어진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해서 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자고. 갈게요. 자, 얘는요 주어진 얘를요 x축으로 n만큼 평이동했기 때문에 x 대신에 x-m을 넣어주시고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했으니까 여기에 더하기 n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따라와. 정리하면 3의 2x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m 더하기 n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얘가 얘랑 똑같다라는 거죠.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3의 마이너스 2m이 80이다. 그리고 n은 1이다. 근데 81이 3의 4제곱이기 때문에 n은 마이너스 2고 n은 1이구나.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대로 평이동 갖다 써주시고 나머지 식만을 그냥 대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아래 문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주어진 얘를 똑같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했더니 얘가 나왔대. 그대로 평이동 시켜보겠다고. 자, 그럼 얘를 x축으로 n만큼 평이동 시키면 로그 2에 3의 x-m 이렇게 되고요. y축으로 n만큼 평이동 시키니까 얘가 더하기 n 이렇게 따라오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주어진 얘랑 주어진 얘가 똑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잘 봐. 여기에 지금 개수가 3 이렇게 3x가 따라왔단 말이야. 3x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3x가 따라오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3x가 따라오려면 앞에를 2로 빼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3x가 따라오게끔. 자, 그러면 이 좌변은 로그 2의 3x-10인데 주어진 얘를 우리는 쪼개 쓸 수 있는 거지. 그래 놓고 봤더니 여기 3x 똑같이 있으니까 m은 4고
주어진 n은 얘가 됩니다. 됐어요? 이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지는 상황인 거야.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아진다. 근데 여기 3x가 있으니까 3x 형태를 만든다. 또는 잘 봐. 이렇게 이게 좀 더 쉬울 수 있겠다. 여기 있는 이 n을요. 애초에 로그 2의 n제곱 밑을 2 내로 바꿔. 그 다음에 연산을 해버리면 주어진 얘가 로그 2의 n제곱 곱하기 3의 x 마이너스 n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근데 걔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n은 1일 수밖에 없고 최고차함 계수가 6이니까 여기 n은 1일 수밖에 없고 주어진 n은 4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시던 이쪽으로 가시던 어쨌든 식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 정리할 때 계속 로그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로그 연산을 좀 탄탄히 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4-2번 해볼게요. 4-2번.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에 따른 로그 값들을 막 주고 있고요. 그에 따른 p제곱 q 루트 r을 구해달라는 문제야. 자, 그럼 내가 여긴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똑같아. 이런 형태를 만듦으로써 가는 거 아닐까? 이런 형태를 만든다. 그럼 여기서 p제곱을 만들려면 여기다가 2를 곱하면 p제곱인 거 괜찮니? 2가 저 위로 올라가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p제곱을 만드는 과정인 거야. p제곱을 만드는 과정. 그럼 p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저기다가 2배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p제곱이야. 그 다음에 q를 만들려면 그냥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더하기는 곱하기로 바뀌니까 여기가 p제곱 q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다음 루트 r은 2분의 1배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면 주어진 이 식이 의미하는 게 사실은 로그 10에 p제곱 q 루트 r 이걸 의미한다라고 보이셔야 돼.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때 로그 10의 p가 0.1이니까 얘가 0.1이고 로그 10의 q가 0.3이니까 얘가 0.3이고 얘가 0.8이다라는 거야. 계산을 해봤더니 0.2 더하기 0.3 더하기 0.4가 되니까 0.9가 된다라고 구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로그 10의 p제곱 q 루트 r이 0.9야. 0.9가 언제 되는지를 주어진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니까 로그 10의 d가 0.9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여기 d가 여기 0.9라고 되어 있네. 그래서 주어진 얘는 d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로그 10의 d가 0.9. 됐습니까? 천천히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2번. 자,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얘들아, 그럼 절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은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로그로 바꾸자는 거지. 그럼 얘는 x는 로그 10의 a를 의미하는구나. 따라옵니까? 그래서 x를 찾기 위해서 로그 10의 a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로그 10의 a가 뭐냐면 그래프 보니까 a가 0.4랑 연결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a가 그래프를 보니까 0.4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정석에 있는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서 로그 10의 a는 0.4구나. 그래서 x값은 0.4구나. 그냥 찾아주는 겁니다. 로그 함수 문제 아니야. 그냥 로그 문제야. 로그 함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곁들인 것 뿐이고 그냥 로그 문제인 거야. 로그에 대한 식변화입니다. 됐나요? 자, 옆에 4-3번 한번 해보세요. 역함수 구하는 거.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야. 그럼 역함수는 y는 x 대칭시켜달라는 얘기고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면 주어진 식은 그냥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난 얘를 y로 정리하고 싶은 거야. y로. 그럼 y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일단 양쪽을 2로 나눠. 이렇게. 그리고 양쪽에 위치 3인 로그를 취해. 로그 3을 취한다. 이걸 취하세요. 위치 3인 로그를 취해. 취한다. 자, 왜냐면 위치 3인 로그를 취하면 여기가 깔끔하게 y의 형태가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양쪽에 미치 3의 로그를 취하니까 주어진 얘가 y-2고요. 얘가 로그 3의 2분의 1x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결론 y는 로그 3의 2분의 1x 더하기 2 됐나요? y를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얘를 로그의 정의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똑같아. 로그의 정의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가봅시다. 자, x하고 y의 자리를 바꾸면 일단 주어진 식은 x는 2 더하기 로그 3의 y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됐니? 주어진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어쨌든 y는으로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일단 x-2가 로그 3의 y 더하기 1 바꿔주시고 로그의 정의 따라가 보시면 y 더하기 1은 3의 x-1제곱입니다. 정리 y는 3의 x-2-1이다. 이게 하면 끝이.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일단 3번은 그냥 x 치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 근해 공식까지 가는데 이건 나중에나 하시고 지금은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본 문제 4-4번. 그래프 그리는 거야 얘들아. 기본 문제 4-4번 그래프. 자, 4-4번 위에다가 써놓으세요. 최대 최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무조건 두 가지라고.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면 산술기하를 활용하겠다. 산술기하 a 더하기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무조건 활용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1번 문제 잠깐 볼게요. 자, 그래프 빠르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얘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주어진 얘를 좀 더 빠르게 그리려면 2분의 1의 x-1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왜냐면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해되나요? 밑이 2분의 1인 걸로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밑이 2분의 1이니까 0과의 사이가 이렇게 생긴 감소함수가 되는 거고요. 감소함수에 대해서 어딨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표현하면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1이 있다면 여기가 1이 있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니? 그러므로 최대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하시면 돼요. 최소는 x가 1일 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2번 y는 3의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 이런 그래프 안 배웠는데요가 아니라 주어진 얘를 정리하면 3x제곱 곱하기 2분의 1 x제곱이고 얘는 2분의 3의 x제곱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따라와. 그러면 a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다라고 그려주시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리고 0하고 1을 표현하면 0이 어딘가 있다면 2는 여기가 어딘가. 그럼 최대값은 x가 2일 때, 최소값은 x가 0일 때 대입을 해서 답을 구하는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그래프를 천천히 그려주셔서 언제가 최대고 언제가 최소인지를 찾아나가라는 얘기야. 됐니? 자, 일단 오늘 지수함수, 로그함수까지 봤는데 개념 공부 꼼꼼히 하시고 그에 따라 과제해 오시고 선생님이 목요일에 받으시면 다시 받아주고요.